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장관 전반적으로 한번 또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처음에 시작은 여기 이제 변비랑 설사, 그 다음에 위출혈 이렇게 갔었죠. 먼저 변비부터 볼게요. 변비는 크게 세 가지, 서행성 변비와 골반적 기능 이상,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직장류가 있었습니다. 서행성 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의 운동성이 감소하는 거였죠. 그래서 대장 무력증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장 통과 시간 검사에서 이제 표지자가 대장 전반에 오래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여서 진단했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과 식이섬유 섭취로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특히 삼투성 하제를 추가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다른 하제도 있고, 이 하제들은 조금 약물의 이름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골반적 기능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골반 적응과 항문 괄약근의 이완이 잘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항문 직장 내압 검사나 아니면 풍선 배출 검사, 대장 통과 시간 검사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서 표지자가 항문 근처에 모여 있을 때 진단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서 골반 적응과 항문 괄약근을 이완하도록 해야 됐었다. 직장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변 조영술에서 직장류를 확인하여 진단했고요. 복강경으로 직장 고정술을 시행하면 되겠다. 설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젊은 여성에서 만성적인 설사가 나타나면 스몰 인테스틴 박테리아 오버그로스 소장세균 과증식을 의심했죠. 그래서 바이타민 B12를 소비해서 거대 적혈무구 빈혈이 유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변이 나타날 수 있다. 검사를 수소호기 검사로 하고 치료를 리팍시민한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담즙상 설사는 이제 이러한 말단 회장이나 담낭 절제술 이후에 설사가 나타나는 거고, 콜레스테라민으로 치료를 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핵심은 긴장 시 악화되고 배변 후 호전되는 게 특징적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설사는 로페라마이드, 변비는 하제 등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위장관 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위내시경 할지, 언제 대장 내시경 할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었다. 그래서 요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저혈압이 의심되면 무관하게 위내시경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혈변이 있으면, 선홍색의 혈변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40세 미만이면 구불결장 내시경을 진단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고, 위와 대장에서 모두 없으면은 캡슐 내시경을 통해서 소장을 확인했어야 됐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불결장 내시경이, 대장 내시경과 구불결장 내시경이 둘 다 선지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성 혈관 출혈이 확인되면은 헤모클립으로 지혈을 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실패 시 혈관 조영술을 통한 동맥 색전술이나 조절되지 않으면 수술을 고려하는데 관련해서 출제된 적은 없다. 자, 말러리 바이러스는 이제 과음이나 과식 후 구토 중 토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의심을 하죠. 위내시경에서 점막 열상을 확인하여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헤모클립 지혈술을 할 수도 있겠다. 보통은 진단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혈관 혈성 이상에는 내시경으로 확인을 하면 되겠죠. 모세혈관의 비정상적인 확장을 확인해서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술도 치료 종류를 알고 계셔야겠다. 자, 그 다음에 정맥류 출혈은 사실 간담체 파트긴 한데 어쨌든 출혈이니까 여기 한번 넣어봤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식도 정맥류는 밴드 결찰술, 그 다음에 위정맥류는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정맥류의 주입, 그래서 접착제 주입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식도 정맥류에서 응급 상황이라면 생크테이큰 블레이크 모어관을 이용해서 일시적인 압박을 할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내시경적 지혈과 함께 텔리프레신과 셉트리악선을 투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혈을 다 하고 다 이제 멀쩡해진 상태에서 예방이 어쩌고 할 때는 베타 블로커나 아니면은 팁스를 고려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가슴 쓰림과 산 역류가 대표적인 증상이고 마른 기침이 동반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식후나 누운 자세 악화, 물 마시면 완화. 이런 걸로 우리는 사실 진단을 하죠. 그다음에 원래는 PPI 투여로 바로 하고요. 그래서 다음에 뭐 할래 이럴 때 PPI 투여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거를 한다.
치료는 PPI 및 포타슘 경쟁 산 차단제. 포타슘 경쟁 산 차단제가 효과가 빠르고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최근에 나와서 최근 문제에서 조금 종종 보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겠다. 그 다음에 약물 치료에 호전되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에 열공 탈장 등의 구조적 이상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필요하다면 위바닥 주름술을 할 수 있겠다. 1차적 치료는 내과적 치료입니다. 치료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열공 탈장 같은 게 있을 때는 위바닥 주름술을 한다. 자, 기타 식도염은 이렇게 뭐 특징적인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하곤란이죠. 연하곤란에서 여기 보시면은 고형식과 액체 모두에서 동시에 나타나면 우리가 식도이완 불능증,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고형식으로 시작해서 점차 액체로 가면 우리가 식도암을 의심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및 조직 검사로 진단을 했고요. 식도이완 불능증은 식도 내약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식도 조영술에서 버드비크가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검사 할래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요 검사 알아두셔야겠다. 치료는 식도근 절개술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시술이 어려운 환자에서는 보톡스를 주입할 수도 있다. 두 개 다 시험에 문제 나왔고 보톡스 주입이 정답이었을 때는 식도근 절개술이 선지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식도암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식도 연축 같은 게 딱 한 번 나왔는데 그 문제는 그 파트 영상에 설명돼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소화성 궤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여기 있죠. H 파일로리나 약물의 사용이다. 그래서 이러한 게 있으면서 속이 불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우리는 궤양이다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좀 특기적이죠. 음식 전후로 다른데 요걸로만으로도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조금 알아두셔야 된다. 위궤양은 음식물이 자해서 식후의 통증이 악화되고 십이지장 궤양은 식후의 통증이 호전된다. 공복에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선지에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이 동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궤양을 확인하여 진단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문제에서 조직검사에서 만성염증이다라고 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조직검사를 내시경으로 하기 때문이죠. 악성을 배제해야 돼서.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신속 요소 분해 검사를 해서 H 파일로리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PPI를 사용하고요. 엔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변경하거나 PPI 병용을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H 파일로리 양성이면 PPI 더불어서 아목시실린과 클라리스로마이신으로 제균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출구 협착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궤양으로 인해서 파일로러스 쪽이 막히는 거죠. 콱 막히면은 이제 반복적인 구토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 하시면 감압은 폐쇄니까 그렇고요. 내신경적 풍선 확장술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자꾸 재발하면 궤양에 데피니트한 치료가 들어가야 됐을 때는 이러한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궤양으로도 발생하고 아니면은 중수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에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반동압통과 저혈압부터 굉장히 심한 발열,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반동압통과 저혈압으로 보통 우리가 이거 천공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엑스레이나 CT에서 프리에어를 확인해야 되겠고 내시경을 시행하면 안 된다. 그다음 치료는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즉시 응급 개복술이다. 보통은 응급 개복술이 정답으로 나오는데요. 가끔 개복술이 없고 항생제가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 천공 위치에 따라서 수술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굉장히 괴팍한 문제가 최근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위 12지장은 봉합한다. 소장은 부분절제 후 문합한다. 대장도 부분절제 후 문합을 시행할 수 있는데 대장은 특성상 오염이 심하죠. 그럴 때는 하트만 수술을 고려하시면 되겠다. 하트만 수술이 정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암이네요. 위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흑색병과 함께 소화불량과 체중 감소 이렇게 나오고요. 어차피 내시경을 줄 거예요. 내시경을 주고 심지어 최근에는 조직검사상 위암이다 라고 맞다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치료 뭐 할래?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낡은 분은 먼 쪽이 절제술, 파일로러스가 보이면은 우리는 원 쪽이 절제술 하고요. 그 다음에 체부를 광범위하게 침착했거나 근위부에서 EJ
또 까먹었네. 있죠? 그 정션. 네, 그 정션을 보이면은, 전체 위 절제술을 해야 되겠다. 에소파고스 게스트릭 정션인가? 그럼 이지 정션일 것 같네요. 어쨌든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내시경 점막하 발기술이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임종평균도 자주 출제가 되지만 국시에 나온 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디스탈 림프노드에 메타스테시스가 있거나 간전이나 복막전이가 있으면은 이거는 수술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스텐트 삽입을 혹은 위빙창자 연교술로 구토를 완화시켜 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 전신 항암과 요게 둘 다 선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요게 이제 선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더 중요하다.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질세포 종양이죠. 그러면서 내시경 및 CT에서 굉장히 매끈하고 점막을 침범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스트로마란 종양이 딱 눈에 보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쐐기 절제술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쐐기 절제술이 선지 없다. 그러면 이거 혹시 파일로로스 근처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 쪽이 절제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두 개가 동시에 선지에 있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은 쐐기 절제술인데 이거 못하면은 디스탈이 정답일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후에 조직 검사를 확진한 다음에 5cm 이상, 보통 우리는 5cm가 중요합니다. 5cm 이상의 경우에는 글리백을 추가로 투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염증성 장 질환이네요. 젊은 환자에서 만성적인 복통과 설사 또는 혈변이 발생하면 우리는 IBD를 진단을 하고요, 사실상.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ESR과 CRP가 증가되면서 대변 칼프로텍틴이 증가하면 우리는 확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내시경과 조직 검사를 확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노했을 때 얘는 지금 관해 상태인가 아니면은 지금 굉장히 액티브한 상태라서 관해 유도가 필요한가가 중요했고요. 그 기준은 보통 이렇게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관해가 지금 필요한 상태구나 했을 때 스테로이드를 투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해가 유도됐으면은 그 이후에 UC 같은 경우에는 요걸 통해서 관해를 유지하고요. 크론병은 관해를 유지하는 치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아에서 요 스테로이드 대신에 완전 장관 영향을 통해서 관해를 유도하는 방식이 선호된다. 이게 이제 특징적이었죠. 이렇게 해서 치료는 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용어들은 UC 같은 경우에는 운고름진과 비틀림 이런 게 이제 특이적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카블스톤 어피어리언스를 보이고 그다음에 비치즈 유가종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크론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결핵을 감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큘러한 궤양이나 치즈 유가종일 때는 장결핵이다. 요거를 룰아웃 좀 해줬어야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병증이죠. UC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합병증은 독성 거대 결장으로 갑자기 굉장히 장이 커져 보이는 약간 폐색되면서 위쪽이 딜라테이션이 일어나는 느낌으로 확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즉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요. 대부분 문제는 이런 천공이 의심되는 소견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서 정답이 응급 전결장 절제술이 정답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론병의 합병증은 보통은 농양이죠. 농양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항생제를 투여해야 됐다. 이게 26년도였나 5년도였나 하여튼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크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층 침범이기 때문에 재발이 굉장히 흔하죠. 그 다음에 관해를 유지하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초장 부분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문제가 딱 나왔었는데 이때는 선지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다 수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막 어렵게 내려고 하는 파트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장염은 뭐 그렇고요. 허혈성, 여기 이제 혈관성이 중요했죠. 그래서 고령의 환자에서 급성으로 갑작스러운 통증과 혈변이 동반되면 우리는 허혈성이야 장갑만 동맥 폐색이야 요걸 구분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핵심적인 워딩으로 왼쪽 아랫배 통증이면 우리가 허혈성 결장염을
설마 여기 있죠? 배꼽 주위 복통이 있으면은 장갑막 동물 폐색을 의심을 했고요. 허혈성 결장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거나 당뇨병 등의 혈관 질환의 인자가 있었다. 그다음에 장갑맛 동생 폐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전도를 뜬금없이 심전도를 주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보통 보존적 치료나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데 치료가 정답으로 나온 경우는 없고 어차피 다 진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폐색이네요. 폐색은 소장 폐색과 대장 폐색으로 나뉘고 소장 폐색은 보통 이러한 뭐 스템 레더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치료를 코위관으로 감압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많은 문제가 이렇게 교액이 동반되는 문제가 가끔 주로 나오기 때문에 교액이 없으면 코위관, 교액이 있으면 응급 개복수를 선택하실 수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막 이거를 기계적이니 마비성이니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장은 크게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구불창작고임과 대장 거짓막힘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기계적 대장 폐색이죠. 그 다음에 재발이 흔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에서 커피빈과 CT의 월풀 사인을 볼 수도 있고 대장막 거짓막힘은 전반적인 콜론 디스텐션이 보이는데 요게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재발이 있으면은 구불창작고임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다 자꾸 이러네요. 요런 말을 하면 우리는 구불창작고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 앞통을 안 적어놨네요. 여기 이제 앞통이 주로 많이 동반이 되고요. 요거는 앞통이 없단 말이 없다고? 설마? 없네요. 앞통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구불창작 꼬임에서는 내시경, 구불결장 내시경으로 정복 및 감압이 가장 중요했고요. 이후에 직장관을 삽입하여 감압을 유지한다. 재발이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장 거짓막힘은 뭐 이런 거를 투여할 수 있는데 문제에 나온 적은 없다. 자, 그 다음에 SMA 신드롬이죠. 그래서 젊고 마른 여성에서 CT나 이런 걸로 소장의 서드 파트가 압박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서 진단하시면 되겠고요. 영양 공급이 치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수돌기염과 개실염 같은 경우에는 우측 하복통이 두 개 다 특징적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개실염 같은 경우에는 확진적인 없네요. 영상학적 여기 있다. 영상학적으로 확실하게 개실이다라는 거를 티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걸로 진단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치료가 항생제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반동압통이 있더라도 항생제 치료가 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수돌기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CT로 진단 후에 충수 절제술을 시행하죠. 자, 그런데 농양이 생겼을 때는 배를 휘저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배액 및 항생제를 주로 배액을 하고 그다음에 지연 수술을 고려하죠. 그래서 우리는 농양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3일 이상 지속된 보통과 덩이가 있으면 우리가 농양이구나를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장 항문이네요. 자, 대장암 파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CEA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수지 검사나 대변 자명 검사를 하고 확진 검사는 대장 내시경 및 조직 검사다. 그래서 다음 검사 뭐 할래라고 했을 때 대장 내시경을 하겠습니다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장 내시경까지 했어. 그 다음 검사 뭐 할래라고 말하면 CT를 해서 병기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문제에서 요거 이제 내시경 후 CT는 사실 한 문제밖에 없었고요. 많은 문제에서 CT 소견과 암배어 항원을 주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CT에서 이럴 때는 다음 검사 뭐 할래 하면 대장 내시경을 결정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결장암은 결장 절제술이 중요했고요. 직장암은 네오케모가 중요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했죠? 복부 엑스레이에서 장폐색, 그러니까 위쪽에 딜라테이션을 보이면서, 디스텐션을 보이면서, 구토와 방기, 대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이 있으면, 이거 대장폐쇄다.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이 병변을 통과하지 못해. 이거 완전 폐쇄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결장 스텐트를 삽입하여야 되겠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굉장히 빈출이었죠? 자, 그 다음에 전이가 됐을 때 단일전이라면 절제를, 다발성 전이라면 항암화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독성 샘종 폴립생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에서 수백 수천 개의 샘종성 용종이 보시면 진단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예방적으로 전결장 절제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어쨌든 모든 치료에서는 모든 문제에서는 다 그냥 진단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액 같은 경우에는 내치액과 외치액을 구분하는 게 중요했죠. 내치액은 직장 점막에서 발생하면서 붉은색 점막으로 확인이 되고요. 외치액은 그냥 푸른색 피부, 푸르다는 게 파랗다는 게 아닙니다. 붉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피부 같다, 허옇다 라고 보시면은 우리가 외치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치액은 보통은 통증이 유발되고요. 그 다음에 혈전 제거술을 하시면 되겠다. 내치액은 단계가 있죠. 요런 뭐 식이섬유나 배변 습관 개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자연 전복되는 경우에는 고무밴드, 수동 정복은 치액 절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하지만 어쨌든 구분해서 DDX 하는 게 더 중요했다. 치열 같은 경우에는 항문관이 찢어지는 피부가 찢어지는 질환이죠. 6주 이내는 온수 자요, 6주 이상은 가쪽 속항문 조임근 절개술을 하시면 되겠다. 자, 농양은 앞통을 동반한 덩이가 있으면 절개 배농해야 되고요. 배농 후에도 치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고름이나 분비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새끼 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단계적 세톰 조인술이 각광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장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내과랑 외과랑 이렇게 딱 결합이 되어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영상에서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